미국 서부에 위치한 뉴호프 중앙의료센터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최첨단 의료시설로 유명했다. 매일 수많은 응급 환자들이 이곳으로 실려왔고 최고의 의료진들이 24시간 분주히 움직이는 곳. 그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윤, 30을 간 넘긴 한국인 이민자였다. 서윤은 병원에서 청소와 기본 환자 보조 업무를 맡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있는 듯 없는 듯 대했다. 영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또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높은 기대를 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서윤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몰락한 재벌가의 외아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사고. 사흘 전 새벽 병원 응급실에 한 난자가 실려왔다. 이름은 한지훈, 나이 29, 뉴호프 인근에서 가장 큰 부동산 기업을 이끄는 한도현 회장의 외아들이었다. 그는 새벽 2시 과속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은 차량에 정면으로 충돌했다. 혈압은 거의 측정 불가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고 뇌출혈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었다. 의료진은 즉시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지훈의 생명을 붙들기 위해 모든 장비가 총동원되어 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뇌압은 계속 치솟았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끝내 의료진은 뇌사, 뇌기능 완전 소실 판정을 내렸다. 한도현 회장은 평생 냉정하고 완벽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아들이 누워있는 병실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이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턱선에는 며칠째 깎지 못한 수염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부하 직원들이 아무리 쉬라고 말해도 그는 병실을 떠나지 못했다. 지훈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평생을 사업으로 살아온 남자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속절없이 흐트러진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복도에서 지켜보던 서윤은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다. 자신도 아버지를 떠나 미국에 온 지 오래였기에 저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청소부의 시선. 그날 아침 7층 VIP 병동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했다. 담당 주치의인 데이먼 박사는 회진을 돌며 의료진들에게 최종 판단을 전했다. 동공 반응 없습니다. 뇌관 반사도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뇌사 판정은 확실합니다. 이제 장기 기증 절차를 준비하죠. 의료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안타깝다는 얼굴을 했지만 대부분 이미 한류를 했고 끝났다는 표정이었다. 그 복도 끝에서 조용히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던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움직이던 손을 잠시 멈추었다. 뇌사라고? 중얼거린 말은 누구의 귀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분명히 확신할 수 없는 위화감이 지나갔다. 3번이나 스쳐 지나갔던 그 병실에서 그녀는 매번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물론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청소부가 무슨 의견을 내겠는가. 게다가 그녀는 영어도 완벽히 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상했다. 지훈의 손끝, 발등, 호흡, 그리고 몸의 긴장도 무언가가 맞지 않았다. 그러나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작별 인사, 그리고 준비되는 영안실 침대. 오전 지훈의 병실 앞에는 가족 대표를 포함한 직원 몇 명이 모여 서 있었다. 데이먼 박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곧 장기 이송팀이 도착합니다. 한도현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지훈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서윤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대로 보내면 안 돼. 그런 예감이 가슴속 깊이 뿌리처럼 박혔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 그녀의 예감이란 아무 의미도 없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의 목소리. 운송팀이 도착한 순간이었다. 지훈을 옮기기 위한 영안실 이동용 스트레처가 끌려 들어왔고 의료진들은 효율적이고 숙련된 동작으로 그의 몸을 옮길 준비를 했다. 그때 저기 잠깐만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 뒤편에서 들려왔다. 모든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다. 서윤이었다. 메리 간호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여기서 뭐 하세요? 청소는 나중에 하세요. 저 환자분 상태가... 서윤의 입술이 떨렸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도 않았고 게다가 영어는 늘 서툴렀다.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보안 요원이 비웃듯 말했다. 데이먼 박사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이분을 당장 밖으로 안내하세요. 지금 아주 중요한 절차 중입니다. 보안 요원이 서윤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잠깐! 한도연 회장이 그를 막아섰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서윤은 모든 시선의 무게에 눌리며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그래도 말해야 한다고 느꼈다. 환자분, 아직 완전히 뇌사가 아닌 것 같아요. 방 안은 얼어붙었다. 그리고 곧 터져나오는 냉소. 데이먼 박사는 코웃음을 쳤다. 우리가 사흘 동안 검사한 내용을 부정하는 겁니까? 청소부가? 그러나 도현 회장은 떨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의료진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회장의 결단을 막을 수 없었다. 단 5초의 요청.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5초만 주세요. 한동안 정적이 흐른 뒤 데이먼 박사가 피식 웃었다. 반초는 너무 짧죠. 마음대로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는 비웃었고 누구는 기이하다는 듯 눈을 찌푸렸다. 이 모든 시선을 뚫고 서윤은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지훈의 가슴 위로 가볍게 올라갔다. 뭐 하는 거죠? 누군가 속삭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집중에 몰입한 상태였다. 그 표정은 더 이상 평범한 직원의 것이 아니었다. 숨겨진 전문가의 손끝. 가슴 중앙의 흉골 아래 한 지점을 눌러 미세한 반응을 살폈다. 두 번째, 경동맥 위에 두 손가락을 올려 미묘한 맥동의 흔적을 확인했다.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부주한 리듬이 있었다. 세 번째, 눈꺼풀을 들어 올려 동공을 살폈다. 반응은 없었다. 그러나 정상적인 뇌사 환자라면 나타나야 할 특정 특성이 보이지 않았다. 네 번째, 발가락을 눌러 말초신경의 자극 반응을 살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녀는 지훈의 머리 뒤쪽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추 사이를 정확히 찾았다. 여기, 맞아.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 기적의 시작. 엄지손가락으로 경추 사이를 세게 눌러 고착된 신경 반응을 해제하듯 자극했고 다른 손은 다시 흉골 아래를 리듬 있게 압박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만하세요! 메리 간호사가 소리쳤지만 그 순간 삐, 삐 심전도 모니터의 리듬이 바뀌었다. 지금 심전도가... 간호사가 외쳤다. 지훈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움찔했다. 모두가 숨을 삼킨 순간이었다. 한도연 회장은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움직였습니까? 데이먼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병실을 가득 채운 침묵은 한동안 깨지지 않았다. 지금 막 모두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현상이었다.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가 손가락을 움직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병원 전체의 기준이 흔들릴 만큼 충격적이었다. 모니터에서 울려나오던 인공적인 심전도 리듬은 어느새 인간 고유의 파동으로 변해 있었다. 규칙적이면서도 생명의 흐름이 느껴지는 분명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데이먼 박사가 가장 먼저 말을 뗐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뇌사 환자에게서 이런 반응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아니라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서윤을 바라보았다. 방금까지만 해도 무시의 대상이던 그녀가 이제는 병실 중앙에서 모든 시선에 초점이 되어 있었다. 당신 지금 방금 뭘 한 겁니까? 한도현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한 기대와 희망이 실려 있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크게 요동쳤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자신이 이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평온하게 숨어 살던 삶은 끝날 것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지훈의 미세한 움직임, 그 단 한 번의 신호는 그녀에게는 분명한 생존의 외침이었다. 다시 깨어나는 생명.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90, 98, 지금은 108까지 올라갔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상승 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의료진들의 말이 뒤엉켰다. 각자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가늘게 떨렸고 어떤 이들은 손까지 흔들리고 있었다. 병실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지훈의 상태는 살아나고 있었다. 완전히 꺼져버린 줄 알았던 불빛이 다시 일렁거리는 것처럼. 그러나 가장 극적인 순간은 그 다음에 찾아왔다. 지훈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그는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겨우 수면 위로 올라온 사람처럼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올렸다. 아, 아버지. 거의 들리지 않는 미세한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훈아! 한도현 회장이 울부짖었다. 그의 몸은 무너질 듯 흔들렸고 손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데이먼 박사가 중얼거렸다. 뇌사 환자가 눈을 뜰 리가 없는데. 하지만 그들은 지금 바로 그 기적을 보고 있었다. 혼란, 의심, 그리고 묵직한 침묵. 의료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마주보았다. 누군가는 이마에 손을 올렸고 누군가는 서윤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가 이 모든 상황의 답을 알고 있을 것 같다는 듯이. 한도현 회장은 눈물이 고인 채 서윤에게 다가왔다. 방금 어떻게 아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겁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죠? 그 질문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도 떠오른 동일한 질문이었다. 서윤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일을 하러 온 사람일 뿐이에요. 아닙니다. 데이먼 박사가 잘라 말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의심으로 굳어 있었다. 당신이 방금 사용한 기술, 경추 2-3번 사이 압박, 심장 하부 리듬 조절, 말초신경 반사 확인, 그건 일반 의료진도 모르는 고급 신경계 응급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청소부가 알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방 안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경계와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 간호사 메리가 조심스레 말했다. 저번에도요. 호흡곤란 환자 들어왔을 때 서윤 씨가 제일 먼저 눈치채지 않았나요? 아무도 말 안 했는데. 또 다른 간호사가 끼어들었다. 맞아요. 심정지 직전 환자 왔을 때도 먼저 알았잖아요.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낮은 목소리들이 병실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다. 경계, 궁금함, 그리고 두려움. 말씀하세요. 데이먼 박사가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은 의사였습니까? 서윤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제 숨길 수 없었다. 지훈의 생명이 그녀 손끝에서 돌아오는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것은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병실안 모든 사람은 그 대답을 또렷하게 들었다.
저는 한국에서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드러나다. 방 안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한도현 회장은 입술을 떨며 물었다. 전문 의사였습니까? 아직 전문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신경외과 레지던트 과정 최종 단계에 있었어요. 데이먼 박사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그 말은 사실상 전문의급 실력이라는 뜻이죠. 서윤은 고개를 떨굴까. 하지만 미국에서는 의사 면허가 인정되지 않아요. 언어도 부족했고, 그래서 여기서 청소일을.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더 이상 말을 잇기 어려웠다. 과거가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그때 한도현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왜 미국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의사였던 사람이 왜 이런 일을? 서윤의 눈이 떨렸다. 그 물음은 그녀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한도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금 제 아들을 살린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들을 자격이 있어요. 그 말에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되었다. 숨겨왔던 진실의 조각. 전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녀는 마치 오래 눌러왔던 말을 꺼내듯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한국에서 재벌가 회장님 수술을 도왔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장님도 회복하는 중이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덮였다.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출혈이 생겼어요. 수술 부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메리가 무심코 중얼거렸다. 그건 수술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은데. 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담당 교수님도 다른 의사들도 제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하지만 그 회장님의 가족이 저를 고의로 환자를 해친 범인으로 몰아갔어요. 방 안 곳곳에서 놀라움의 숨소리가 들렸다. 병원은 그 가족의 후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후원을 끊겠다고 하자 병원은 절 내보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숨겨갔던 상처가 지금 이 순간 새삼스레 아프게 되살아나는 듯했다. 병실을 채운 무거운 감정.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뇌사 상태에서 기적처럼 깨어난 환자. 그 생명을 되찾아준 사람은 모든 이들이 가장 낮게 평가했던 청소부였다. 그리고 그 청소부는 사실 한국의 수석 레지던트였고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듯 미국으로 온 의사였다. 메리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눈물을 훔쳤다. 그런 사정이 있으셨는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무례하게. 데이먼 박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내가 틀렸군요. 당신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변한 사람은 한도현 회장이었다. 그는 서윤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서윤 씨.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제 아들은 오늘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생 강인한 사람으로 살아온 남자가 이 순간만큼은 충심에서 우러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다시 희망이 숨을 쉬기 시작하다. 지훈의 눈동자가 조금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아직 힘이 약했지만 그는 분명히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었다. 아버지! 그는 다시 한 번 더렁더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어디예요? 도현 회장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먹였다. 괜찮다. 괜찮아, 지훈아. 너 돌아왔구나.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윤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순간 오래전 한국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듯 떠났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는 절망뿐이었지만 지금 이 병실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미약한 희망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끝이 아닌 시작. 데이먼 박사가 전문의다운 침착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환자 모니터링 강화하세요. MRI와 CT 재촬영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서윤 씨는 여기 남아주세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서윤에게 정면으로 말했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서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데이먼 박사가 잘라 말했다. 방금 그 손놀림을 본 순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도현 회장도 덧붙였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다시 의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말에 서윤은 한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이 아주 작게 떨렸다. 이분은 그렇게 끝을 향해 흘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닌, 이제 막 시작되는 또 다른 이야기의 문이었다. 지훈이 의식을 되찾은 뒤 병실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어느새 기적의 증인들로 모여든 곳처럼 변해 있었다. 의료진들은 연달아 들어오는 수치 변화의 놀라움과 혼란을 감추지 못했고, 간호사들은 지훈의 상태를 체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그들의 눈길은 틈틈이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다. 이서윤. 한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병원의 수많은 직원 중 하나에 불과했던 그녀는 이제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력과 직감을 가진 존재가 되어 있었다. 검사를 준비하는 병실, 서윤의 마음에 드는 불안한 떨림. 데이먼 박사는 서윤에게 말했다. 지훈 씨의 상태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회복이 안정적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응인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지금 일어난 일이 기적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의사였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인체는 복잡하고 회복의 속도도 방향도 예측할 수 없다. 무엇보다 아직 모든 것이 확실하게 안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그때 한도현 회장이 조용히 다가왔다. 이서윤 씨.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이제는 명령하는 사업가의 목소리가 아닌 진심으로 감사하는 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병실 밖 조용한 복도로 걸어 나왔다. 회장의 고백, 그리고 무너진 벽. 한도현 회장은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뒤 서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 아들을 잃었을 겁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흔적이 보였다. 평생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남자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이번 사건은 그에게 큰 상처이자 깨달음이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앞으로 무엇이든 도와드리고 싶어요. 의사로 돌아가고 싶다면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서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미국으로 오기 위해 가진 것 대부분을 버렸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정체성까지 함께 떠내려갔다고 생각했다. 다시 의사의 삶을 찾는다는 것은 그저 직업을 되찾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일이었다. 그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자신 없어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두려워요. 한도현은 부드럽게 말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훌륭한 의사라는 것을.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서윤이 방금 보여준 행동은 본능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실력과 직감의 사물이었다. 검사실로 향하는 지훈, 그리고 흔들리는 의료진. 얼마 뒤 의료진들은 지훈을 이동시키기 위해 침대를 준비했다. 그동안 말을 거의 하지 못했던 지훈은 조금씩 의식이 뚜렷해져 보였고 눈동자도 더 선명했다. 서윤 씨.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네, 지훈 씨, 괜찮아요? 환하게 웃고 있네요. 저 살았죠? 그의 말에 의료진들은 다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웠다. 지훈은 서윤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로 나를 살려줘서. 그 말 한마디는 서윤의 가슴 어딘가 깊은 곳을 찌르는 듯했다. 이곳에 온 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를 의사로서 인정하는 말을 건넨 것이었다.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다. 자신은 치료실에서 쫓겨난 그날 이후 스스로 의사라는 정체성을 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다시 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생겼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무거운 긴장. MRI, CT, 뇌파 검사 등 여러 정밀 검사가 차례로 진행되었다. 병원은 완전 비상체제로 전환된 듯 분주했고 의료진들은 지훈의 변화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분석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서윤은 대기실 의자에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모았다. 늘 환자의 곁에서 일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환자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불안했다. 내가 했던 행동이 정말 옳았을까? 혹시나 잘못된 반응이었으면 어떡하지? 마음속에서 온갖 불안이 솟구쳤다. 의사는 실력을 넘어 책임을 지는 직업이다. 서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옆에 앉았다. 데이먼 박사였다. 그는 오래 고민한 듯한 얼굴로 서윤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서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박사를 바라보았다. 의사의 용기 있는 인정. 처음엔 당신을 아주 편견 가득한 시선으로 봤습니다. 이 병원에서 청소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의학적 지식이 없다고 쉽게 단정했어요.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당신이 했던 행동을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사람을 판단했나 후회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은 오랜만이었다. 당신에게 배웠습니다. 데이먼 박사가 말했다. 의학은 지식이나 지위보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 말은 서윤의 마음을 깊숙이 울렸다. 검사 결과,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잠시 후 의료진들이 검사 결과를 들고 하나둘 대기실로 모여들었다. 데이먼 박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다. 뇌압 정상화, 뇌간 기능 회복 중, 혈류 흐름도 안정적으로 유지. 중간중간 설명하던 그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이건 믿기 어렵군요. 그의 말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뇌사 판정을 내렸던 수치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뇌사 기준에 해당하던 부분들이 대부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숨을 삼켰다. 그럼 이제 정말 살아난 건가요? 데이먼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 상황만 보면 생명활동이 모두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한도현 회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그 눈에는 다시 큰 눈물이 고였다. 병원의 변화, 그리고 서윤을 향한 시선. 지훈의 회복이 알려지자 병원 내부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뇌사 환자가 깨어났대. 그걸 살린 사람이 청소부였다고? 아니, 원래는 의사였대. 한국에서. 사람들은 놀라움과 충격을 숨기지 못했다. 일부 직원들은 아예 서윤을 새로운 눈으로 보며 다가오고 일부는 그녀에게 어떻게 그런 기술을 쓸 수 있었는지 묻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조용히 일을 이어갔다. 자신이 주목받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직 마음속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원장과의 만남. 검사가 끝난 뒤 서윤은 병원장 윌리엄슨에게 호출되었다. 그의 사무실은 고급 책상과 각종 상패가 진열되어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자격증들이 그의 경력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이서윤 씨. 병원장이 미소 지으며 맞이했다.
오늘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환자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느낌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병원장이 웃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이 병원이 놓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서유는 놀란 눈으로 병원장을 바라보았다. 저희 병원이 지원하겠습니다. 미국 의사 면허 취득 과정부터 필요한 모든 교육비와 생활비까지 당신이 다시 의사로 일하고 싶다면 말이에요. 그 말은 오래전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아주는 손길 같았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꿈. 서유는 한동안 조용히 있었다. 말을 잇기 위해 자신을 다잡으려는 듯. 솔직히 말하면 무섭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이 있다는 건 진짜 의사라는 증거예요. 환자를 다룰 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 말에 서유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다시 해보고 싶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고. 병원장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환영합니다, 이서윤 선생님. 그 말은 서윤의 마음에 깊이 박혀 오래도록 울림을 남겼다. 다시 병실로, 그리고 마주한 새로운 눈빛. 사무실을 나와 다시 지훈의 병실로 돌아가자 지훈은 조금씩 더 생기가 도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윤, 선생님. 그는 이전보다 훨씬 또렷한 목소리였다.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자 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선생님, 다시 의사로 돌아가는 건가요? 서윤은 놀라며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에서 알 수 있어요. 지훈은 미소 지었다. 그 표정 누구나 쉽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 말에 서윤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의사라는 정체성을 잃은 줄 알았지만 지훈의 말처럼 아마 그녀는 늘 의사였던 것이다. 무너졌던 과거가 새롭게 이어지다. 그날 밤 서윤은 병원 옥상에서 조용히 바람을 맞았다. 처음 이 병원에 들어왔을 때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지나가던 자신이 생각났다. 혼자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던가. 얼마나 많은 굴욕을 견뎌야 했던가. 하지만 이제 그녀의 발길은 또 다른 길로 이어지고 있었다. 도망치던 길이 아니라 다시 나아가기 위한 길. 어둠 속에서 병원 불빛은 도시의 은빛을 들이우고 있었고 그 빛 아래서 서유는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그 시작에는 지훈이라는 환자와 그를 둘러싼 기적의 순간이 있었다. 뉴호프 중앙의료센터의 하루는 언제나 빠르게 흘러갔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병원 전체가 살짝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뇌사 판정을 뒤집은 기적 같은 사건은 의료진 사이에 빠르게 퍼졌고 병원의 공기는 긴장과 호기심 그리고 놀라움으로 미묘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이서윤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3부에서 병원장과 나눈 대화 이후 그녀는 마음 한쪽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지훈의 회복, 그리고 전례 없는 견화. 지훈은 검사 이후 계속해서 의식을 명확히 찾아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고 손가락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였다. 때때로 힘겹게 일어나 앉으려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럴 때마다 의료진은 깜짝 놀라며 그를 다시 눕히곤 했다. 잠시라도 무리하면 안 됩니다. 메리 간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지만 눈빛에는 믿기 어려운 감격이 담겨 있었다. 아직 몸이 회복 단계라 천천히 해야 해요. 지훈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럼 서윤 선생님이 허락할 때까지만 움직일게요. 그 말에 간호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고 웃음을 지었다.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환자가 청소부 선생님 허락을 기다리겠다니. 그 말은 농담이었지만 사실이었다. 지훈은 서윤을 신뢰하고 있었고 그 신뢰는 어느새 의료진 전체에게 은근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병원의 갑작스러운 변화. 며칠이 지나자 병원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의료진이 서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예전에는 청소부 아가씨 정도로 인식하며 필요 이상으로 말을 건네는 사람도 없었고 어떤 간호사는 때때로 서윤에게 무심한 말투로 지시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 서윤 씨, 혹시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서윤 씨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환자 생태를 보면 혹시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마치 그녀를 숨겨진 전문가로 대했다. 심지어 레지던트들조차 그녀의 행동을 흘깃흘깃 살피며 배울 점이 있는지 고민했다. 이 변화는 서윤에게 어색하면서도 기묘한 감정을 불러왔다. 나는 아직 의사가 아닌데, 하지만 다시 의사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도현 회장의 부탁. 하루는 병동에서 서윤이 환자 파일 정리를 돕고 있을 때 한도현 회장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불렀다. 이서윤 씨, 잠시 시간 괜찮습니까? 그는 예전처럼 날카로운 사업가의 모습이 아닌 조심스럽고 진심을 다한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둘은 병동 끝 조용한 라운지에서 마주 앉았다. 지훈이는 꾸준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의료진도 놀라워하고 있지만 저는 압니다. 그 아이가 살아난 건 당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한 일은 아주 작은 역할일 뿐이에요. 작습니까? 회장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누구도 살리지 못한 생명을 살려낸 사람이 작은 역할을 한 것이라면 세상에 큰 역할이란 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의 말은 순간 서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이어 말했다. 사실 오늘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서윤은 의아한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부탁이라니요? 한도현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훈이가 당신을 찾습니다. 서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를 왜요? 아이가 당신을 보면 안심합니다. 자신이 살아났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곁에 있으면 더 빨리 회복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환자는 의사에게 신뢰를 느끼는 순간 그 신뢰는 치료에 실제 효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 그녀도 과거에 그런 순간을 여러 번 경험했었다. 가능하다면 잠시라도 지훈이 곁에 있어줄 수 있겠습니까? 한도현의 부탁은 진심 그 자체였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할게요. 지훈의 병실, 그리고 둘만의 짧은 대화. 서윤이 병실로 들어가자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를 보자마자 환하게 미소 지었다. 오셨네요, 선생님. 서윤은 부드럽게 웃으며 다가갔다. 의사는 아닌데 자꾸 선생님이라고 부르네요. 제가 느끼기엔 선생님 맞아요. 지훈이 말했다. 아무도 저를 살리지 못했는데 당신이 살렸잖아요. 서윤은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훈 씨는 지금 어떤가요? 어지럽지는 않고요.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제가 계속 눈을 감으면 그 순간이 떠올라요. 모든 게 멀어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제 손을 붙잡는 느낌이 있었어요. 서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게 저였을까요? 네, 지훈은 미소 지었다. 당신이 절 불러낸 거예요. 어둠 속에서 다시 이쪽으로 오라고. 서윤은 말을 잃었다. 그 말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한 인간이 진짜 죽음의 문턱에서 느낀 감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데이먼 박사의 제안. 그날 오후 서윤은 다시 데이먼 박사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박사는 이미 서류 더미 사이에서 뭔가 정리하고 있었다. 아, 이서윤 씨, 앉으세요.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 병원장과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당신의 의사 면허 재취득을 위한 지원이 공식적으로 승인됐어요. 서윤은 놀란 눈으로 박사를 바라보았다. 진짜요? 그뿐만 아니라 박사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병원에서 당신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기존 레지던트 조육 과정을 단축하고 당신의 경력에 맞춘 커리큘럼을 구성할 겁니다. 서윤은 그 문서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이건 단순히 기회가 아니었다. 그녀가 다시 의사가 되는 길을 병원 전체가 열어주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저 영어도 완벽하지 않고,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건 시간이 해결합니다.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뛰어나요. 오늘 일은 단순한 행운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문성과 직감이 만든 결과예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저는 이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박사는 부드럽게 웃었다. 이 병원에 있는 누구보다 자격 있습니다. 다시 설 수 있을까? 박사실을 나온 뒤 서윤은 병원 로비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었다. 환자들을 실은 침대가 지나가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바삐 움직였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녀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바닥만 닦던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다시 이들의 일원이 될 수도 있었다. 다시는 떳떳하게 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자리. 침대 옆에서 환자의 손을 붙들고 생명의 끈을 잡아당기던 그 자리로.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어느 순간 답을 갖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도현 회장의 또 다른 제안. 그날 늦은 밤 병원이 조금 조용해진 시간에 한도현 회장은 다시 서윤을 찾아왔다. 이서윤 씨. 그는 문을 살짝 열고 조용히 들어왔다. 당신에게 또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또요? 서윤은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제가 당신의 미국 생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장학금, 생활비, 주거 문제, 당신이 이곳에서 의사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서윤은 말을 잃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닙니다. 회장은 단호했다. 당신은 제 아들의 생명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도 충분히 갚지 못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그저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을 조금 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같은 의사가 세상에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서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뜨겁게 꽂혔다. 오래 잠들어 있던 각오가 깨어나다. 서윤은 회장의 제안을 들으며 문득 과거 자신이 했던 다짐이 떠올랐다.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의사가 되겠다. 한국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이후 그 다짐은 마음 한구석 깊이 묻혀버렸었다. 하지만 지훈을 살려낸 순간 그 묻혀있던 다짐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서윤은 알 수 있었다. 자신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도망치던 인생은 끝났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굴레가 아니었다. 지금부터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갈 시간이었다. 마지막 장면, 다시 환자 곁으로. 회의를 마친 뒤 서윤이 조용히 지훈의 병실을 찾아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조명이 조용한 밤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지훈은 잠에서 깨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오셨어요? 서윤은 부드럽게 웃었다. 네, 지훈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다. 당신 덕분에 저도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지훈은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둘 다 살아난 거네요. 그 말에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금부터 저는 다시 의사가 되기로 했어요. 지훈의 눈동자가 천천히 빛났다.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그 순간 병실은 조용했지만 서윤의 마음에는 마치 새로운 아침이 떠오르는 듯한 밝은 빛이 퍼지고 있었다.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뉴호프 중앙의료센터의 7층 VIP 병동에는 이른 시간부터 밝은 햇빛이 들고 있었다. 밤새 환자들의 발걸음과 의료 장비의 기계음으로 가득했던 복도는 아직 조용했고 간호사들만 바쁘게 아침 인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사람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서윤. 그녀는 새벽이 오자마자 병원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늘은 아직 어둑했고 공기에는 쌀쌀한 냉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다시 되살아난 감각들. 공원 벤치에 앉아 서윤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조용히 떨고 있었다. 이 떨림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한 기이한 떨림.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긴장,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며 심장이 빨리 뛰던 순간들, 자신의 손끝 하나에 누군가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압박감.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공원의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지금부터는 도망칠 곳이 없어. 현실을 직시하는 그 말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무게 속에는 기묘하게도 의지와 희망이 섞여 있었다. 병원으로 돌아오다. 서윤 씨, 여기 있었어요? 복도에서 메리 간호사가 손을 흔들었다. 회의 준비하셔야 한다고 의국에서 찾고 있었어요. 회의요? 서윤은 눈을 크게 떴다. 네, 오늘 오전 8시 병원장님과 데이먼 박사님이 주재하시는 팀 미팅이요. 아마 서윤 씨도 참석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대요. 갑작스런 소식에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제가 왜요? 이제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인재잖아요. 그리고 지훈 씨 사건도 있고 뭐랄까 의학적 검토 과정에서 당신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멍해진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볼게요. 의료진 전체 앞에 서다. 회의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이미 과장, 레지던트, 전문 간호사 등 많은 의료진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일제히 서윤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그 시선은 놀림이나 무시였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다. 존중, 호기심, 질문, 그리고 기대. 데이먼 박사가 자리 내서 일어서며 말했다. 이서윤 씨 오셨군요. 오늘 회의는 지훈 씨의 회복 과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둘 겁니다. 특히 당신이 수행했던 조치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다. 서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쉰 뒤 자리에 앉았다. 전문가의 시선 아래에서 먼저 지훈 씨의 뇌압 변화 그래프 보겠습니다. 의료진이 영상을 띄우자 뇌압 곡선은 뚜렷하게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었다. 데이먼 박사는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서윤 씨, 당신이 지훈 씨에게 시행한 자극 중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윤은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훈 씨의 신경계 반응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자화저하며 숨을 삼켰다. 제가 만져본 경동맥의 미세한 파형,
발가락에 말초 반사. 동공에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감지되는 아주 작은 근육의 긴장. 의료진들은 눈을 크게 뜨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 작은 생명의 끈을 자극하면 뇌관 부위에서 반응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데이먼 박사가 손가락을 맞부딪히며 말했다. 즉, 뇌사 판정이 너무 이른 판정이었다는 말인가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환자의 생명은 완전히 꺼지기 전까지 그 미세한 신호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여요. 그 말에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깊은 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서유는 갑작스레 자신이 수십 명의 의료진에게 교육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어색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녀의 말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 그녀의 행동은 이미 결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회의 후 들이닥친 기자들. 회의가 끝난 뒤 서윤이 복도로 나서자 갑자기 눈부신 플래시가 터졌다. 이서윤 씨 맞습니까? 뇌사 환자 회복 사건의 주역이 맞으신가요? 의사 출신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서윤은 깜짝 놀라 한 걸음 물러났다. 전 인터뷰 같은 건... 그때 병원 홍보팀 직원이 황급히 달려와 그녀를 보호하며 외쳤다. 스페이스 좀 주세요. 이서윤 씨는 아직 언론 대응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서윤을 안전한 방으로 안내했고 문이 닫히자 서윤은 겨우 숨을 내쉬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병원 홍보팀장이 말했다. 사건이 이미 언론에 퍼졌습니다. 환자 가족의 신원 때문에 기자들이 움직였죠. 당신도 이제 세상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 말에 서윤은 멍해졌다.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지훈의 갑작스러운 변화. 그날 오후 서윤이 조용히 병동 정리를 돕고 있을 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다. 7층 A-075실 환자 상태 변화, 응급 호출. 그 방 번호는 지훈의 병실이었다. 서윤은 고민할 새도 없이 뛰었다. 문이 열리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심전도 불안정합니다. 데이먼 박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지시했다. 에피네프린 준비, 산소량 확보해. 서윤은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힘겹게 눈을 뜨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선생님, 또 어둡게 보여요. 그 말에 서윤은 숨이 멎는 듯했다. 또 그 순간이 오고 있어. 그녀는 의료진 사이로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누구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는 본능적으로 자리를 비켜주었다. 지금 신경계가 불안정한 거예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시행한 검사 때문에 자극이 과해졌어요. 뇌관이 일시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데이먼 박사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확실합니까? 네. 서윤은 지훈의 목 뒤 경추 부위를 만지며 말했다. 지금은 강한 치료가 아니라 정확한 자극이 필요해요. 그녀의 손이 지훈의 목과 가슴으로 옮겨갔다. 지난번과 같은 테크닉. 그러나 이번에는 훨씬 더 섬세하게 이미 놀란 신경을 달래듯 조심스럽게 눌렀다. 천천히.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돌아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전에 없던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다. 서윤의 손끝이 움직이고 몇 초의 시간이 흐른 뒤 삐, 삐, 삐. 심전도 리듬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혈압 92로 상승. 산소 포화도 안정화. 의료진들은 다시 한번 놀라움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데이먼 박사는 중얼거렸다. 이건 예술이다. 다시 돌아온 숨결. 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선생님, 들려요.
서유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괜찮아요. 지금은 안전해요. 지훈은 힘겹게 웃었다. 다행이다. 또 갈 뻔했어요. 이젠 안 가요. 서유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지킬게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과거 자신이 놓쳤던 환자와 그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다짐이 담긴 말이었다. 의료진들의 인정. 상태가 안정된 뒤 데이먼 박사는 서윤에게 다가왔다. 방금 당신이 한 행동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서윤은 숨을 골랐다. 그건 한국에서 배웠던 신경자극 응급 테크닉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그녀가 말을 잇기도 전에 데이먼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이 병원에서 다시 의사로 일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의료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는 그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당신 같은 의사가 필요해요. 다시 의사로 돌아오세요. 서유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오랫동안 자신을 압박하던 절망과 공포는 한순간에 눈물로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다. 오브 엔딩.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서늘했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병원 불빛들이 우주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서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두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듯했다. 그녀의 귀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당신은 의사입니다. 그 말은 그녀 스스로에게 하는 선언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훈이 응급 상황을 이겨낸 그날 밤 뉴호프 중앙의료센터는 보기 드물게 조용했다. 수술실 불빛도 응급실의 소란도 잠잠했고 밤 근무 간호사들조차 숨을 고르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정작 가장 잠들지 못한 사람은 병원의 한 구석 작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있는 이서윤이었다. 책상에 놓인 문서들, 미국 의사 면허 취득 과정 안내서, 병원에서 제공한 특별 프로그램 계획표, 그리고 병원장에게 직접 받은 서약서. 이 문서들은 그녀에게 기회라기보다 오히려 막대한 책임과 압박처럼 느껴졌다. 서유는 책상 앞에서 손을 꼭 쥐었다. 두려워하지 마.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야.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2년 전 한국에서 겪었던 그날의 상처가 가끔씩 괴물처럼 고개를 들었다. 새벽, 누군가의 노크. 서윤 선생님? 문을 두드리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지훈이었다. 휠체어에 앉은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눈빛은 놀라울 만큼 또렷했다. 지금 쉬셔야 할 시간 아닌가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다가갔다. 잠이 안 와서요. 지훈은 부드럽게 웃었다. 선생님이 여기 계신 것 같아서 와봤어요. 그 웃음은 한때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밝았다. 앉으세요. 서유는 의자를 당겨주며 말했다. 지훈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선생님,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서유는 놀란 듯 그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으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선생님은 누군가를 살릴 때만큼은 단단하지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는 조금 흔들리거든요. 그 말에 서유는 어쩐지 가슴이 먹먹했다. 다시 의사가 되는 게 두렵나요?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서유는 오래된 짐을 내려놓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두려워요. 한번 무너졌던 길을 다시 걸어야 한다는 게. 하지만 지훈이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살짝 올렸다.
선생님은 이미 저를 2번이나 살리셨잖아요. 그게 선생님의 답이에요. 그 말은 가장 어두운 방 안에서 켜지는 작은 조명처럼 서윤의 마음을 밝게 했다. 병원장이 제시한 새 기회. 다음 날 아침 병원장 윌리엄슨이 서윤을 다시 호출했다. 이서윤 씨, 들어오세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철을 펼쳤다. 이건 당신에게 제안할 특별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레지던트 과정과는 다르게 이미 의학적 기초와 임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한 고급 과정이죠. 서윤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넘겼다. 영어 교재, 임상 실습 계획표, 수술 보조 일정, 진짜 의사가 되는 길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병원장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준비되기만 한다면 이 과정은 6개월 안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서윤은 숨을 삼켰다. 너무 빠른 시간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늦은 시간이기도 했다. 병원장은 그녀의 흔들림을 읽은 듯 조용히 말을 이었다.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당신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병원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서윤의 눈을 흔들었다. 그동안 잘못된 판단으로 어딘가에 버려졌던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상할 만큼 따뜻하고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일이었다. 처음으로 마주한 교수진. 그날 오후 병원장은 서윤을 의국으로 데리고 갔다. 선생님, 이쪽입니다. 회진을 돌던 여러 의사들이 서윤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마다 숙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서윤 박사님. 박사님? 그 단어는 오랫동안 듣지 못한 호칭이었다. 그녀는 순간 숨이 막힐 정도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직 박사는 아니에요. 서윤이 작게 말하자. 하지만 곧 될 겁니다. 위쪽에서 누군가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다. 돌아보니 데이먼 박사가 서 있었다. 당신의 실력과 태도라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는 미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와 함께 진료 동행을 하죠. 서윤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제가요? 예, 배우고 싶은 게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에 주변의 레지던트들이 웅성거렸다. 데이먼 박사가 누군가에게 배우고 싶다는 말 처음 듣는데? 저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이서윤 씨, 대체 뭐야? 서윤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감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다. 지훈의 재활, 그리고 둘만의 비밀 시간. 며칠 후 지훈은 재활 과정을 천천히 시작했다. 걸음 연습, 호흡 조절, 신경 반사 테스트. 신경외과 환자의 재활은 복잡하지만 지훈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안정적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재활치료사가 말했다. 네, 고맙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지훈은 재활치료가 끝나자마자 누군가를 찾듯 병동을 둘러보았다. 선생님은 어디 계시지? 마치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복도 끝에서 서윤이 나타났다. 지훈 씨, 고생했어요. 지훈은 화환하게 웃었다. 선생님이 오면 힘든 줄도 몰라요. 그 말에 서윤은 순간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끼고 서둘러 시선을 돌렸다. 재활은 천천히 해야 해요. 몸이 움직이는 만큼 마음도 회복이 필요하니까. 네. 하지만 마음은 선생님이 이미 회복시켰어요. 그 말은 서윤의 가슴을 또 한 번 흔들었다. 그녀가 의사였던 시절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환자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누명 이후 그녀는 환자 앞에서 늘 얼어붙었던 기억만 있었다. 그러나 지금 한 사람의 회복을 도우면서 그 사람의 삶까지 바뀌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었다. 그건 의사로서 가장 깊은 보람이었고 서윤이 잃어버렸던 감정이었다. 다시 펼쳐진 의학의 세계.
하루는 데이먼 박사가 그녀를 데리고 난이도 높은 수술 회의를 참관시켰다. 슬라이드에는 복잡한 뇌종양의 위치가 나타나 있었다. 환자의 이름과 병력, 수술 계획과 위험성. 이 모든 자료가 펼쳐지자 서윤의 뇌는 순식간에 예전의 감각으로 돌아갔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박사님, 여기 전두엽 쪽 신경다발을 먼저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요. 회의실 안에 침묵이 찾아왔다. 데이먼 박사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우리가 시도하려 했던 것보다도 안전합니다. 그때 교수 한 명이 말했다. 당신 정말 신경외과 레지던트였다고요? 그 정도면 사실상 전문의 수준 아닌가? 레지던트들이 수군거렸다. 대박, 진짜 똑똑하다. 아니, 저 정도면 천재잖아. 그들의 반응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존경이었다. 서윤은 그 모든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더 큰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서윤의 휴대폰에 낯설지 않은 국가번호가 찍힌 메시지가 도착했다. 82. 한국. 서윤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는 눈이 흔들렸다. 문자 하나, 단 한 문장이었지만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박재현. 그 이름은 서윤이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재벌가의 아들, 자신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고 밀어붙였던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었다. 서윤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과거가, 피해자였던 기억이, 그리고 그때의 상처가 다시금 현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병실 방문, 그리고 회장의 말.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가 서윤의 생각을 끊었다. 서윤 씨. 문턱에서 한도현 회장이 서 있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복도 끝 소파에 앉았다.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국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까? 서윤은 놀라서 회장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하셨어요? 회장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쪽에서 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찾아서요? 정확히는 당신과 연락을 원한다고요. 서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강하게 움켜졌다. 도망칠 수 없는 건가요? 이제는 도망칠 필요 없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당신은 이제 숨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이곳에서 모든 걸 증명했어요. 그러나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오해하고 있으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오해는 이미 풀렸습니다. 뭐라고요? 회장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건의 진실, 이제야 확실하게 밝혀졌다고 하더군요. 서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답니다. 그 말에 서윤의 심장은 크게 내려앉았다. 과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해자였던 서윤이 그 문을 두려워하는 대신 직접 열어야 하는 순간이었다. 6부 엔딩. 다시는 숨지 않을 순간. 그날 밤 병원 옥상에 선 서윤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한 번 무너졌던 길, 두려워하던 과거, 지울 수 없던 상처. 그러나 그녀는 이제 알았다. 도망칠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자.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천천히 한국 번호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전화를 걸기 직전,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이제 끝내야 할 때야. 그리고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 화면에 찍힌 한국 번호는 서윤의 심장을 세게 조여왔다. 그동안 도망치듯 외면했던 번호,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이름,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은 없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서윤 씨 맞습니까? 저는 박재현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윤의 숨이 멎었다.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고 조용해져 있었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2년 전 서윤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던 바로 그 사람. 무슨 일이시죠?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이었지만 떨림이 있었다. 재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서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이었다. 사과요? 네, 당신에게 했던 모든 말, 모든 행동, 그 모든 게 잘못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재현의 말이 이어졌다. 그날, 아버지를 수술했던 그날, 뇌출혈이 당신의 실수라고 확신했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윤은 그 말이 믿기지 않아 입술을 꼭 다물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진실, 왜 이제야 밝혀진 건가요? 그때 재현의 숨소리가 조금 철렸다. 아버지가 기억을 되찾으셨습니다. 서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고 나서 계속 말했습니다. 수술 중에 당신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서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눌려있던 무언가가 흔들렸다. 재현은 계속 말했다. 그때 제가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당신을 의심했고 그 화살을 당신에게 돌린 겁니다. 그는 말끝을 떨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은 서윤이 2년 동안 꿈에서조차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무너지는 심장, 회복되는 호흡. 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그녀는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보냈던가. 사무실 뒤에 숨어 울고 불이 꺼진 병원 복도에서 혼자 멍하니 서 있던 날들. 의사 가운을 벗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던 기억.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정말 그 말을 듣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서윤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재현은 여전히 털리는 목소리였다. 정말 뭐라 말해야 할지, 당신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해도 부족합니다. 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저를 찾은 이유가 그것뿐인가요? 아니요. 재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가 당신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직접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요. 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분이요? 네,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기억도 대부분 돌아왔고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어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재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서윤 씨, 부디 한 번만 한국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복잡한 마음, 다시 흔들리는 현재. 전화를 끊은 뒤 서윤은 손에 휴대폰을 쥔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가슴을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그녀의 가슴을 천천히 조여왔다.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면 나는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 나를 잘못 판단한 사람들, 나를 버렸던 병원, 그곳들을 보면 나는 두려움, 분노, 슬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다시 일어서고 싶은 마음. 그 감정들이 엉켜 가슴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녀가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문이 두드려졌다. 선생님? 지훈이었다. 이번엔 휠체어 대신 두 발로 천천히 버티며 서 있었다. 지훈 씨, 위험해요. 아직 걷는 건. 괜찮아요. 지훈은 미소 지었다. 선생님이 곁에 있으니까요. 서윤은 순간 이 말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아까 통화하셨죠?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놀라며 그를 봤다. 표정이 조금 어려워 보여서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고민하는 걸? 네, 선생님은 표정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 말에 서윤은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을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선생님, 혹시 한국에서 다시 마주해야 할 사람이 있는 건가요? 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려면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지우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다녀오세요. 네? 선생님이 돌아가야 할 길이라면 그건 반드시 필요한 여행입니다. 그는 태연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돌아올 곳도 있으니까요. 그 말은 서윤의 마음 깊이 내려앉았다. 돌아올 곳, 그 단어는 마치 따뜻한 손으로 가슴을 감싸는 듯 적막하게 울렸다. 병원장의 허락.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병원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원장님, 제가 한국에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장은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걸 알고 있습니다. 한도연 회장님께 들었어요. 서윤은 말문이 막혀 병원장을 바라보았다. 병원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서윤 씨, 당신이 진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너졌던 과거를 반드시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갔다 오세요. 그리고 마음을 모두 비우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돌아올 때 우리는 더 큰 자리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훈의 성괴. 병원장을 만난 뒤 서윤은 지훈의 병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지훈은 어색하게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가시기 전에 이거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종이봉투 안에는 작은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 표지에는 단순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훈 씨가 쓴 거예요? 지훈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선생님이 걱정될 때마다 조금씩 적었어요. 제 짧은 경험이지만 선생님께 힘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서윤은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지훈이 죽음 직전에 느꼈던 감정들, 깨어났을 때의 두려움, 그리고 서윤에게 느꼈던 감사가 날 것 그대로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선생님은 이미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살릴 차례예요. 서윤은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다. 정말 고마워요. 지훈은 미소 지었다. 돌아오실 거죠?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돌아올게요. 출발 전날 밤 옥상에서. 하루 전날 떠나기 하루 전날 서윤은 다시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시의 야경은 조용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낼 때야.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 나는 다시 의사가 될 거니까.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한도현 회장이었다. 내일 출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녀와서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한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정말 듣기 좋군요. 그리고 그는 서윤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돌아올 길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말에 서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잊지 않을게요. 7부 엔딩.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다. 숙소로 돌아온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비행기 티켓을 바라보았다. 뉴호프, 서울, 인천공항. 그 표를 손에 쥐자 심정이 벅차게 뛰었다.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밀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길을 피하면 평생 과거에 붙잡혀 살게 된다는 것을. 서유는 천천히 티켓을 가슴에 안았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휴대폰 화면에 찍힌 한국 번호는 서윤의 심장을 세게 조여왔다. 그동안 도망치듯 외면했던 번호,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이름,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은 없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서윤 씨 맞습니까? 저는 박재현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윤의 숨이 멎었다.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고 조용해져 있었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2년 전 서윤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던 바로 그 사람. 무슨 일이시죠?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떨림에 있었다. 재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서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이었다. 사과요? 네. 당신에게 했던 모든 말, 모든 행동, 그 모든 게 잘못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재현의 말이 이어졌다. 그날, 아버지를 수술했던 그날, 뇌출혈이 당신의 실수라고 확신했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윤은 그 말이 믿기지 않아 입술을 꼭 다물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진실 왜 이제야 밝혀진 건가요? 그때 재현의 숨소리가 조금 떨렸다. 아버지가 기억을 되찾으셨습니다. 서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고 나서 계속 말했습니다. 수술 중에 당신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서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눌려있던 무언가가 흔들렸다. 재현은 계속 말했다. 그때 제가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당신을 의심했고 그 화살을 당신에게 돌린 겁니다. 그는 말끝을 떨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은 서윤이 2년 동안 꿈에서조차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무너지는 심장, 회복되는 호흡. 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그녀는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보냈던가. 사무실 뒤에 숨어 울고 불이 꺼진 병원 복도에서 혼자 멍하니 서 있던 날들. 의사가운을 벗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던 기억.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정말 그 말을 듣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서윤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재현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였다. 정말 뭐라 말해야 할지. 당신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해도 부족합니다. 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저를 찾은 이유가 그것뿐인가요? 아니요. 재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가 당신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직접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요. 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분이요? 네,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기억도 대부분 돌아왔고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어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재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서윤 씨, 부디 한 번만 한국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복잡한 마음, 다시 흔들리는 현재. 전화를 끊은 뒤 서윤은 손에 휴대폰을 쥔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가슴을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그녀의 가슴을 천천히 조여왔다.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면 나는 어떤 표적을 짓게 될까? 나를 잘못 판단한 사람들, 나를 버렸던 병원, 그곳들을 보면 나는 두려움, 분노, 슬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다시 일어서고 싶은 마음. 그 감정들이 엉켜 가슴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녀가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문이 두드려졌다. 선생님? 지훈이었다. 이번엔 휠체어 대신 두 발로 천천히 버티며 서 있었다. 지훈 씨, 위험해요. 아직 걷는 건. 괜찮아요. 지훈은 미소 지었다. 선생님이 곁에 있으니까요. 서유는 순간 이 말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아까 통화하셨죠?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유는 놀라며 그를 봤다. 표정이 조금 어려워 보여서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고민하는 걸? 네, 선생님은 표정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 말에 서유는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을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선생님, 혹시 한국에서 다시 마주해야 할 사람이 있는 건가요? 네. 서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려면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다녀오세요. 네? 선생님이 돌아가야 할 길이라면 그건 반드시 필요한 여행입니다. 그는 태연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돌아올 곳도 있으니까요. 그 말은 서윤의 마음 깊이 내려앉았다. 돌아올 곳. 그 단어는 마치 따뜻한 손으로 가슴을 감싸는 듯 적막하게 울렸다. 병원장의 허락.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병원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원장님, 제가 한국에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장은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걸 알고 있습니다. 한도연 회장님께 들었어요. 서유는 말문이 막혀 병원장을 바라보았다. 병원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서윤 씨, 당신이 진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너졌던 과거를 반드시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갔다 오세요. 그리고 마음을 모두 비우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돌아올 때 우리는 더 큰 자리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훈의 선물. 병원장을 만난 뒤 서윤은 지훈의 병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지훈은 어색하게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가시기 전에 이거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종이봉투 안에는 작은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 표지에는 단순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훈 씨가 쓴 거니요? 지훈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선생님이 걱정될 때마다 조금씩 적었어요. 제 짧은 경험이지만 선생님께 힘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서유는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지훈이 죽음 직전에 느꼈던 감정들, 깨어났을 때의 두려움, 그리고 서윤에게 느꼈던 감사가 날 것 그대로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선생님은 이미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살릴 차례예요. 서윤은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다. 정말 고마워요. 지훈은 미소 지었다. 돌아오실 거죠?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돌아올게요. 출발 전날 밤 옥상에서 서윤은 다시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시의 야경은 조용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낼 때야.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 나는 다시 의사가 될 거니까.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한도현 회장이었다. 내일 출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녀와서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한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정말 듣기 좋군요. 그리고 그는 서윤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돌아올 길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말에 서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잊지 않을게요. 7부 엔딩,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다. 숙소로 돌아온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비행기 티켓을 바라보았다. 뉴호프, 서울 인천공항. 그 표를 손에 쥐자 심장이 벅차게 뛰었다.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밀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길을 피하면 평생 과거에 붙잡혀 살게 된다는 것을. 서윤은 천천히 티켓을 가슴에 안았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서윤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탄 순간 창밖으로 펼쳐진 비행장의 불빛들은 마치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비추는 듯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해. 그녀는 2년 동안 도망쳐왔다. 그러나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직접 마주하기 위한 여행이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떠오르자 그녀의 심장은 천천히 진정되기 시작했다. 인천공항,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공기. 얼마 후 비행기는 인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한국의 공기. 2년 전 눈물로 떠났던 그 공기가 지금은 차갑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입국장 앞에서 검은색 양복을 갖춰 입은 두 남자가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서윤 선생님 맞으시죠? 박재현 부회장님이 보내신 차련입니다. 서윤은 긴장된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벌가 대저택, 긴장으로 가득한 첫걸음. 엄청난 규모의 대저택이 눈앞에 펼쳐졌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고풍스러운 샹들리에 어느 것 하나 소박하거나 조용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화려한 공간만큼 그녀의 심장은 조용히 하지만 깊게 뛰고 있었다. 잠시 후 누군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박재현. 2년 전과 다르게 그의 얼굴은 더 성숙했고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이서윤 씨,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놓여있던 시간이 묵직하게 흘렀다. 재현은 서윤을 응시하며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가 곧 내려오십니다. 그 말에 서윤은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날의 진실과 마주하다. 잠시 후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는 한 남성. 박준호 회장. 예전에는 강인하고 두려운 존재였던 그가 지금은 조금 약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명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서윤 선생님. 그가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은 놀라 눈이 커졌지만 그의 표정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당신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때 기억을 잃었던 저는 환상 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해치려 했다는 착각을 했고 당신이 그 대상이라고 잘못 확신했습니다. 서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박 회장은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그날 저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의사였습니다. 그걸 저는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당신께 직접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2년 내내 갈 곳 없이 떠돌았던 감정,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간절함, 살고 싶었던 열망,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저도 많이 아팠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저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무너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어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진짜였다. 재현의 진심. 박 회장이 자리를 비킨 뒤 재현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용서해 주셔서.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제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아요. 재현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이서윤 씨. 네? 당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 제가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서윤은 그 말에 가슴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그 말은 2년 동안 이어진 악연의 마지막 장이 닫히는 순간 같았다. 당연 요청, 그리고 놀라운 초청. 한국 체류 마지막 날, 서윤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 이서윤 선생님,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이룬 기적이 한국 의료계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학생들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포기하지 않는 의사 정신에 대해 강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선생님, 의사 정신, 강연.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네, 기껏요. 강연장에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 수백 명의 학생과 의료진이 모인 대강당. 서윤은 강단 위에서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2년 전, 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들어 청중을 바라보았다.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신호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학생들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강당은 조용한 감동으로 물들었다. 다시 미국, 다시 자신의 길로.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서윤은 뉴호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났어. 아니,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비행기는 천천히 미국 땅에 착륙했다. 공항에는 한도현 회장과 지훈이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지훈이 환하게 웃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저 돌아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선생님의 시간이에요. 마지막 장면, 새 가운을 입는 순간. 며칠 뒤 뉴호프 중앙의료센터의 한 사무실. 서윤은 병원에서 준비해준 새 하얀 가운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가슴에는 선명히 적혀 있었다. Dr. Lee So-yeon, Neurosurgery Fellow. 그녀는 가운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고 과거의 상처로 주저하지도 않았다. 강하게,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지훈이 얼굴을 내밀었다. 선생님, 첫 수술 회의 준비되셨나요? 서윤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네, 이제 정말 시작해볼까요? 그녀는 가운깃을 잡고 진짜 의사의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만든다. 이제 그 기적을 만드는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